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을 마주했습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를 기쁘게 했고, 어떤 선택은 후회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년간 전국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들었던 이야기들과 실제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의 공통된 비결들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넓은 인간관계를 추구했다면, 이제는 진정한 교감이 있는 깊은 관계에 집중할 때입니다. 지난주 제가 만난 75세 김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40년 동안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다 은퇴하신 분인데요. 처음 은퇴하셨을 때는 매우 우울해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연히 시작한 둘레길 산책, 모임에서 비슷한 또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운동 삼아 걸었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걸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몇 시간이 훌쩍 지나 있죠. 특히 비슷한 나이대라 서로의 고민도 잘 이해하고 위로도 되고, 이런 게 진정한 우정 아닐까요? 이처럼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 78세는 자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며느리한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듣기 싫었던 말들을 내가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대신 칭찬할 일이 있으면 10번이라도 더 칭찬했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먼저 찾아오더라고요. 이제는 친딸처럼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갑자기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 하십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는 타인이 아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승호 할아버지 71세는 은퇴 후 도예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흙을 만지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실력은 형편없었지만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기뻤어요. 3년이 지난 지금은 작은 전시회도 열었답니다. 하루의 시작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너무 빡빡하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유 있게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부산의 한 실버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난 최영순 할머니 82세는 매일 아침 특별한 습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베란다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해돋이를 봐요. 그리고 작은 수첩에 오늘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요. 꼭 거창한 건 아니에요. 옆집 할매랑 커피 마시기, 화분에 물 주기, 손주한테 전화하기, 이런 소소한 것들이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매일매일이 특별해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몸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일 때가 많습니다. 우울감,
외로움, 상실감. 이런 감정들과 어떻게 마주하고 극복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만난 심리상담사. 김태현 선생님 65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 즐길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과거의 후회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걸음이 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적절한 준비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음 일기를 쓰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지만 점차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세요. 부정적인 감정도 피하지 말고 글로 써보세요. 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책도 떠오르곤 합니다. 나이는 도전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진 우리는 더 현명한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 68세는 4년 전 스마트폰 강사가 되셨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는 너무 어려웠어요. 손주한테 배우려고 해도 얘들은 너무 빨리 가르쳐서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버센터에서 하는 강좌를 들었어요. 거기서 깨달았죠. 나 같은 어르신들이 많다는 걸.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서 이제는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천천히 설명하다 보니 반응이 아주 좋아요. 노년기의 경제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입은 줄어들지만 의료비 등 지출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재무설계사 박종현 씨 55세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월별 고정 지출과 수입을 명확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금을 반드시 마련해 두세요. 특히 의료비 지출은 예상보다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에 사시는 조병호 할아버지 77세는 특별한 지출 관리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달 1일이 되면 그달의 예산을 항목별로 나누어요. 생활비, 의료비, 취미활동비, 비상금 등으로요. 특히 취미활동비는 절대 아끼지 않아요. 건강한 여가 생활이 결국 의료비를 줄여주거든요. 대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였죠. 꼭 필요한 것인지 항상 고민해보고 결정합니다. 본론 6 건강관리의 새로운 관점.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건강을 만들어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한의사 이민우 원장 63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되 자신의 체력에 맞게 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 운동이 중요한데 햇볕을 받으며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요가, 동작을 병행하면 더욱 좋죠. 식사 관리도 중요합니다. 영양사 김미영 씨 58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므로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에 신경 쓰세요. 살코기, 생선, 두부, 계란 등을 몇 끼 조금씩이라도 드세요. 그리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기의 여가 활동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화센터 강사 박영희 씨 61세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스마트폰 활용법부터 시작해서 그림 그리기, 도예,
노래 교실, 댄스 스포츠까지. 처음에는 망설이시지만 한 번 시작하면 대부분 즐거워하세요. 특히 함께 하는 활동들은 우울감 해소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문화센터에서 만난 윤경호 할아버지 73세는 3년째 색소폰을 배우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손주들 놀리려고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매주 있는 연습이 너무 기다려져요. 같이 배우는 분들과 작은 공연도 하고, 인생에서 이렇게 설레는 건 처음이에요. 현대 사회는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씩 배워나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울 강남의 실버 IT 교육센터에서 만난 황미경 할머니 72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손주들이 카톡하자고 해도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전화만 했죠. 근데 여기서 배우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손주들이랑 영상통화도 하고 사진도 주고받고 세상이 넓어진 것 같아요. 스마트폰 강사 김동연 씨 45세는 어르신들을 위한 조언을 전합니다. 천천히 반복적으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주 사용하는 기능 몇 가지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특히 화상통화나 메시지, 주고받기 같은 소통 기능은 가족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죠.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는 결코 우울한 주제가 아닌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호스피스 간호사 이영희 씨 59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길 어려워하시지만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소망이나 바람을 미리 전달해 두세요. 이는 가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중한 추억이나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의 김철수 할아버지 81세는 매주 일요일마다 자서전을 쓰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저 손주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정리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쓰다 보니 내 인생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더군요. 힘들었던 순간들도 이제는 다 의미 있는 추억이 되었고,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평생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특별해집니다. 강원도 춘천의 평생교육원에서 만난 박정숙 할머니 76세는 작년부터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공부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버스 번호도 혼자 읽을 수 있고 손주들한테 편지도 쓸 수 있어요. 특히 일기 쓰는 게 제일 즐거워요. 내 인생의 이야기를 직접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요. 평생교육 전문가 이승훈 교수 57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치매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언어나 음악을 배우는 것이 인지, 기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속도에 맞춰 즐기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세대 간의 차이를 좁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손주 세대와의 소통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가족심리상담사 정미영 씨 52세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손주들과 대화할 때는 우리 때는 이라는 말을 피하세요. 대신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고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게임에 대해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세대 공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장영수 할아버지 79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저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고 서로에 대해 이해하게 되니까 편견도 없어지더라고요. 요즘은 손주뿐만 아니라 동네 청소년들과도 반갑게 인사하게 됐어요. 노년기는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정립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철학상담가 김현철 박사 61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무슨 철학이냐고 하시지만 오히려 지금이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매일 저녁 10분이라도 좋으니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의미를 찾아보세요.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철학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명호 할아버지 83세는 매일 저녁 감사일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몰라 막막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았나 싶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뜬 것, 맛있는 밥 한 끼, 반가운 이웃과의 만남, 작은 일상이 모두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난 오정순 할머니 74세는 10년째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 보내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자를 하나씩 익혀갈 때마다 제가 더 기뻐요. 특히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할머니의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박상훈 씨 48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어르신들의 경험은 귀중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인생에 선배님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나 취미를 살려 봉사를 시작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보람과 기쁨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취미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취미 활동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천의 실버문화센터에서 만난 최병철 할아버지 77세는 사진, 동호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손주 사진이나 찍으려고 카메라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매주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풍경도 찍고 전시회도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회원들과 함께 하면서 새로운 시각도 배우게 되고 에너지도 얻게 됩니다.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이지연 씨 54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취미 활동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체력과 흥미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것을 시도하면 쉽게 포기하게 될 수 있어요.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 신체적, 환경적 변화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성민 원장 58세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기, 반려식물 기르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울감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경기도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행복 모임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 참여하고 계신 김순자 할머니 78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근황도 나누고 웃음 치료도 하고 처음에는 억지로 웃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웃게 되더라고요.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 고민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위로가 되고 힘이 나요. 미래에 대한 준비는 단순히 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필요합니다. 노인복지 전문가 최영호 교수 63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살아가십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5년, 10년 후에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주거, 여가 활동 등 각 영역별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세요. 서울의 한 은퇴자 모임에서 만난 박철수 할아버지 75세는 매년 새로운 목표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스마트폰 완전 정복이 목표였어요. 올해는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해외여행을 가보려고 해요. 이렇게 목표가 있으니까 매일매일이 도전이고 즐거움이에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처음 걸어보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